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부터 풍수적으로 구운시되고 올해 24년 갑진년인데요. 사실 갑진년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풍수 구운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변화 변혁의 시기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특히 뭐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화산 폭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풍수 구우는 불의 시대인데 이 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짐들이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지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구운시대에는 백두산이 폭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동남아, 일본, 뭐 대만, 뭐 다른 나라 이렇게 현재 자연재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구운 시대는 남쪽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운이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남쪽의 기운은 화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의 지도가 일본 굉장히 가깝잖아요. 또 중국도 보면 상하이, 이하, 광동성 이쪽 그쪽에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뭐 1억 2천만 명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중국에서는 몇 명 사망을 안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죠. 중국은 원래 그렇게 감추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 여기 보시면 남해 쪽으로는 뻥 뚫려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일본 같은 경우는 4개의 지각판이 만나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이런 게 심한데 지금 엊그제 시코쿠 지역에서 또 지진이 6.6 발생을 해서 부산까지 300km 떨어진 부산 지역까지 막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동남 해안도 위험하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구운 시대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주역의 개상을 보면 지금 위쪽이 지금 남쪽으로 되었는데 주역은 원래 이렇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지도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반대로 봅니다. 아래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남쪽을 본다고 하면 남쪽이 높은 지대, 그러니까 산이나 뭐 아니면 건물, 뭐 아니면 언덕 이런 게 있으면 좋고요. 북쪽이 낮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야 구운의 기운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집이나 터를 구할 때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기운은 남쪽에 있는데 이 남쪽 지역은 또 화의 기운, 불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 기운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크게 닥치지 않았지만 지금 동남아 특히 중국 이남, 중국도 이제 광동성 쪽, 선전 있는 쪽 남쪽이죠. 그쪽 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운들이 점점점 구운 시대는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구운 시대 같은 경우는 기운 자체가 화의 기운이고 또 불의 고리, 불의 고리라는 것은 저쪽 남아메리카 페루 옆으로 해서 칠레 라인을 따라서 이제 캘리포니아 이렇게 쭉 해갖고 일본 거쳐가지고 대만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연결된 게 불의 고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 이쪽이 남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 보면 대만, 일본, 인니 출렁거리는 불의 고리, 뭐 2000년 이후 진도 5 이상 지진이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도 일본의 시고쿠에서도 일어났었고 또 1월 달에는 일본의 노토반도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났었고요.
또 대만의 화롄 지방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은 남쪽에 갖고 동남쪽으로 이제 중국이 물론 중국도 지진의 규모가 조금 작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완전히 지금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해서 5일 연속 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또 러시아 측이나 호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올여름은 또 어마어마하게 덥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떤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런 거에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이틀 전에 또 대만 화롄 지역에서 규모 6.3, 지난번엔 7.2에서 7.3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진은 규모 1이 올라갈 때마다 약 30배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6.3하고 7.3은 차이가 상당히 달라요. 2가 올라가면 거의 뭐 1000배 정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난달 3일 뭐 그때 이제 화롄 지방에 지난 3일 지진이 있었잖아요. 7.3. 그런데 TSMC 같은 경우 좀 여기 뭐 나와 있는데 피해 규모가 1276억 원이었다. 물론 이제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으로는 뭐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만이 지진이 일어나면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자연재해 일어나는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엊그제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루앙 화산이 분화 활동을 했는데,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엄청난 규모로 지금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 지진, 이게 다 화산 지진, 이게 불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결국 이 구은 시대는 이게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조선시대 지진이 일어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화산도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쪽 남아메리카서부터 해서 캘리포니아로 해서 캄차카 반도 해서 일본, 그리고 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뉴질랜드까지 이제 뻗어 있죠. 사실 그나마 호주는 조금 비껴가긴 했는데, 이 판과 판이, 지각판이 지구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정확한 숫자를 다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보통 뭐 15개 이제 큰 판, 작은 판 이렇게 해서 보통 수십 개가 있고, 뭐 큰 판만 해도 15개가 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4개 판이 만납니다. 뭐 필리핀 판, 그다음에 유럽 판, 또 북미 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태평양 판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실 거리가 먼 데는 한 500km에서 뭐 7, 800km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데는 불과 뭐 한 1, 200k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정말로 방파제 역할을 해서 지정학적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만약에 일본에서 큰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깝기 때문에 여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구은 시대에 그런 일이 굉장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지진, 화산 이런 거는 일상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경상도에 대구, 안동, 김해, 영덕, 고을에도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울산부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왔다. 그리고 전라도에도 지진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경신 대기근, 그것도 이제 풍수적으로는 구은시대에 일어났었는데요. 그때도 가뭄과 지진, 전국에 동시다발로 지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지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올 초에도 전라도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조금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인조 때 한반도 지진 기록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있는데, 숙종 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
조선왕족실록의 지진에 대해서 무려 1533건이나 상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한반도가 절대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리고 지진 기록이 15세기, 18세기 집중되어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울산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 지역에는 6이 넘는 거의 7에 가까운 뭐 어떤 기록에는 7이 넘었다 이런 기록도 있던데 그런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6, 7년 전에 포항, 경주, 울산 이쪽에도 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5.3 뭐 이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6.3, 뭐 6.5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는 7 이상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 내진 설계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지진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뭐 자연재해다 보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울산, 경남, 부산 쪽이 위험하다. 이런 게 뭐 제가 뭐 그쪽을 제가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쓰나미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긴 했지만 뭐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안 좋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던데 뭐 제가 그쪽을 싫어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쪽이 조금 위험하다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중국도 보면 옛날에 일제시대에 탕산대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엄청나게 십몇만 명이 죽었다 뭐 실제로는 뭐 30만 명이 넘게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쪽은 우리나라 이제 백두산에서 동북 삼성 쪽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또 10여 년 전에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있었고요. 중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중국은 지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여기 완전히 다 물바다가 됐는데 오로지 보면 광저우성에서 보면 폭우가 내려 거리가 물에 잠겼다. 이게 4월 22일이니까 엊그제잖아요.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강, 호수,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는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이런 게 굉장히 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폭우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굉장히 뜨겁고 더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풍수 구은 시대에 가뜩이나 여러분들께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정치 상황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힘내시고 이러한 부분이 풍수 구은의 특징이다.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은 올해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커다란 자연재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뭐 세계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힘들고 서로 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대비를 하시고 어쨌든 올 한 해 굉장히 특히 여름에 더울 텐데 잘 견디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